우리 주변엔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은퇴만 하면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믿으며 직장 생활에 매진해 왔죠. 누구나 한 번쯤 내 은퇴 후 계좌에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상상을 해봤을 겁니다. 상상 속에서는 잔고가 넉넉하고 여행도 다니고 삶의 여유가 넘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아요. 사람들은 흔히 복리의 마법을 이야기해요. 매달 조금씩 모아 꾸준히 투자하면 언젠가 큰 돈이 된다고요. 그런데 정작 은퇴 후 계좌를 열어본 순간 비참함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복리에 대한 지나친 믿음과 은퇴 후 준비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살펴보며 어떻게 더 현명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본론 복리의 함정과 은퇴 준비의 현실. 복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불어나게 설계된 투자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이 강력한 무기도 사용법을 잘못 알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아래 세 가지 사례는 복리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어떻게 사람들을 비참한 은퇴로 몰아넣는지 보여줍니다. 사례 1. 15억,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에 날아갔어요. 정 씨는 3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며 15억을 모았습니다. 모든 돈을 S&P 500과 같은 미국 지수에 투자했죠. 그러나 은퇴 후 계좌를 정리하며 세금을 계산해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환차손과 양도소득세, 그리고 다른 부대 비용이 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정 씨는 계좌에 찍힌 금액만 보고 안심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그 절반도 안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교훈 투자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세금, 환율, 그리고 돈을 실제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숨은 비용입니다. 단순히 수익률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 이 계좌는 15억인데 생활비는 부족해요. 김 씨는 QQQ와 같은 고수익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며 큰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자산 배분을 하지 않고 모든 돈을 여전히 주식에 묶어둔 채 생활비를 충당하려 했죠. 어느 순간 주가가 급락하며 계좌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돈을 꺼내 쓰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잔고는 있는데 쓸 수 없는 돈이라니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교훈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익률만 좁기보다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자산을 분산해 현금화 가능한 부분을 남겨둬야 합니다. 사례 35억으로도 행복을 못 느꼈어요. 박 씨는 SCHD 같은 배당주에 투자하며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꿈꿨습니다. 계좌 잔고는 꽤 안정적이었지만 돈에만 집중하다 보니 건강과 인간관계는 뒷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친구도 없고 몸도 아파서 병원을 전전하게 됐죠. 박 씨는 돈은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싶더라고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교훈 돈만큼 중요한 건 건강, 관계, 그리고 삶의 목적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위해서는 돈 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복리와 투자는 은퇴 준비에 있어 강력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신은 금물이에요. 복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전략이고 세금, 환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이 큰 변수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는 행복한 은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숫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삶의 균형을 고민해 보세요.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 건강 관리, 그리고 삶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세요. 그래야만 계좌를 열어본 순간 비참함 대신 안도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은퇴 후 삶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더 나은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은퇴 후 계좌 잔고 15억, 행복을 보장할까? 투자는 도구일 뿐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리의 마법과 투자 성공 신화를 믿으며 은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는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의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15억이라는 금액이 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지 전문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다. 우리는 흔히 계좌 잔고라는 숫자에 집중합니다. 내 계좌에 15억이 있어. 라는 말은 확실히 기분 좋은 선언이죠. 하지만 이 숫자는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쓸 수 있는 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주 마주하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환율 변동성과 세금 문제입니다. 은퇴 후 계좌를 정리하려고 보니 양도소득세와 환율 때문에 예상했던 금액의 7080%만 손에 쥘 수 있다는 걸 아는 순간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 조언. 투자 초기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세요. 자산 증식이 목적이라면 복리 투자는 적합하지만 은퇴 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과 환율 같은 간접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실질적인 은퇴 자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복리의 마법에 매달리지 말고 현금 흐름을 준비하라. 계좌 잔고는 부자처럼 느껴지게 하지만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 즉 현금 흐름입니다. 한 예로 김 씨는 15억을 미국 주식에 투자했지만 매달 생활비로 꺼내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기에는 손실을 감수해야만 돈을 뺄 수 있었죠. 결국 불안감에 시달리며 은퇴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생활비는 투자 수익률에 의존하기보다 안정적인 배당주, 연금형 상품 혹은 부동산 임대 수익처럼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으로 준비하세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고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3. 돈만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15억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은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 사례로 박 씨는 은퇴 후 계좌에 15억이라는 꽤 큰 금액을 남겨뒀지만 정작 은퇴 후 건강관리와 인간관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고 혼자 병원을 다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에 빠졌죠. 돈이 많아도 이게 무슨 소용인가?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삶은 돈, 건강, 관계라는 세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정서적 만족, 신체적 건강을 위한 투자도 필수입니다. 돈이 줄어들까 봐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현재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일부를 사용하세요. 4. 숫자에 갇히지 말고 삶의 목적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주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10억으로도 행복한 은퇴를 만들고 다른 누군가는 30억을 가지고도 불안에 떨며 살죠.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은퇴 후에도 나만의 목표와 의미를 찾아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준비를 하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세요. 돈이 아닌 시간과 에너지로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취미생활 혹은 소소한 사업처럼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결론 은퇴 준비 숫자를 넘어 삶을 계획하라. 15억이라는 숫자는 분명 멋지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실제로 의미 있는 은퇴 생활로 이어지려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투자 성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불어 돈만이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은퇴 후 계좌 잔고를 열어볼 때 후회와 비참함 대신 만족과 행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은퇴를 꿈꾸고 있는가? 그 답을 찾는 순간 진정한 은퇴 준비가 시작될 겁니다.